자, 씹으려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 퇴직급여라는 건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퇴직급여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알죠? 좀 외워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충당부채 있죠? 충당이 우리가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 충당한다라고 하거든요. 충당한다. 그래서 퇴직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둔 부채 그 뜻입니다. 얘를 왜 지금 여기서 같이 하냐면 대손충당금하고 거의 논리가 똑같아요. 개정 과목만 다릅니다. 진짜로.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딱 여러분들이 지금 얘를 이제 보시잖아요. 대손충당금하고 논리가 똑같네?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좀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보죠. 일단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여러분들 비유동부채라는 거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부채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선. 부채 맞아요. 맞죠? 부채는 맞는데 우리가 법에서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만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부채니까 비유동부채죠 뭐.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얘도 사례 좀 들어볼게요. 왜 얘도 사례 좀 들어보면 여기. 자, 기말 현재 1기래요. 그럼 1기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기초에 부채 없다 그 뜻입니다. 아셨죠? 아까 대손충당금도 1기다라고 하면 기초에 대손충당금 없다 그 뜻이었잖아요. 여기. 자, 1월 1일 종업원 5명 고용했대요. 1월 1일 날. 근데 이제 12월 30일이 됐어요. 그럼 종업원 5명이 열심히 일을 했겠죠, 여러분들. 농땡이 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벌어다 줬어요. 안겨줬죠? 그럼 회계에서는 비용은 누구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죠? 수익을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종업원이 퇴사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종업원이 5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대요. 그러면 5년 동안 수익을 나누어서 안겨줬죠? 맞죠? 그럼 비용이 실제로 퇴사할 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비용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은 5년 동안 비용은 한 방에 잡히는 거예요. 그럼 회계 입장에서 비용이 수익 따라다는 수익 비용 대응의 논리가 안 되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아까 했던 대손충당금은 똑같은 논리 있어요. 수익 비용 대응이 돼야 되니까 기말마다 퇴직금을 추정을 하라는 거예요. 추정해서 미리 비용 잡으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대손하고 똑같아요, 논리가. 그래서 보시면 자, 종업원 5명에 대한 퇴직금을 예상을 했대요. 추정을 한 거예요. 자, 추정을 해봤더니 1,000원으로 추정이 되더래요. 알죠? 자, 그럼 일단 부채를 쌓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말에. 알죠? 여기. 왜 이러냐? 보시면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이렇게 퇴직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부채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근데 1기니까 기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없어요. 0이에요. 0. 그렇죠? 0이기 때문에 1,000원을 다 쌓는 거예요. 되셨어요? 마치 대손충당금이 1,000원, 내가 기말에 못 받을 게 1,000원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1기니까 여러분들 대손충당금 잔액이 0이겠죠? 1기면. 그래서 1,000원을 다 설정해 주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우리 어떻게 설정? 차변에 비용 잡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미리 비용 잡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예. 자, 그랬다가 이제 두 번째 여기요. 자, 2기 중에 종업원 1명이 퇴사했대요. 퇴사해서 퇴직금 400원을 현금으로 줬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2기 때 종업원이 퇴사해서 퇴직금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현금 400원 감수하고요. 자, 비용하면 안 돼요. 왜 비용을 하면 안 되냐면 1기 말에 종업원이 퇴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했어요. 맞죠? 미리 비용했는데 퇴직금 줄 때 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입니다.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대손하고 여기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 충당금 먼저 상기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퇴직할 줄 알고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 쌓아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리가 상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퇴사를 하게 되면은 비용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상기한다라고 돼 있어요. 마치 대손이 확정될 때 대손 충당을 먼저 상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퇴직금이 더 나가면 나머지 모자란 거 비용하면 되는 거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600원 남아있죠. 1000원에서 400원 까졌으니까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600원 남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기말 됐어요. 퇴직금이니까 또 추정해야죠, 여러분들. 수익비용 대응돼야 되니까. 왜냐면 4년 우리가 4명이 또 1년 동안 수익 안겨줬잖아요. 비용 또 잡아야지. 그래서 이기말. 자, 남아있는 종업원 4명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용어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곧 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시험에 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의 줄임말입니다.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 즉 퇴직금을 추정한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1,500원으로 추정되었다라는 건 퇴직금을 예상해 봤더니 1,500원이 예상이 되더라 그 뜻이에요. 아시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퇴직급여 추계액 이렇게 줍니다. 예를요. 그럼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말에 부채는 1,500원 있어야죠. 맞죠? 기말에 1,5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0원에서 400원 뺐으니 600원은 이미 있죠. 그래서 1,500원이 기말에 부채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600원의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얼마만 더 늘려주면 돼요? 900원. 그죠? 그래서 여기 써. 일단 여기 대변에 여기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900원 늘리고요. 차변에 그거만큼 비용하는 거예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손충당금하고 논리가 완벽하게 똑같죠. 되세요? 자, 그럼 또 똑같아. 뭐가 똑같냐 보실게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보이세요? 아까 우리 대손충당금 방금 설정도 자동결산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대손충당금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도 자동결산입니다. 암기사항에 둘은 같이 움직이는 애예요. 형제자매. 아셨죠? 외우시고 자동결산은 잘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결산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외우고 계시면. 자, 그럼 공식이에요. 자, 공식 보실게요. 자, 공식. 자, 여기. 자, 퇴직급여 추계액 있죠? 2기 생각하시면 돼요. 1,500원으로 추정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추가로 설정한 게 900원이죠. 맞죠? 900원. 이 900원은 1,500원에서 600원 뺀 거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를 충당부채 설정하기 전 잔액 600원이었죠. 그죠? 600원을 까면 우리가 설정할 금액 900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퇴직금 지급 시. 대손이 확정 시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계정 과목만 다른 뿐. 보시면 이거예요. 우리가 대손도 마찬가지로 대손하고 마찬가지로 대손도 대손 충당금 먼저 까고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손해 본 거니까 비용 잡잖아요. 그렇죠? 그럼 퇴직금을 여기 보세요. 지급하면 비용부터 서야지 않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상기합니다. 그렇죠? 걔부터 먼저 까고 잔액이 부족하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퇴직금이 더 나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퇴직금이 더 나갔다라는 건 미리 비용한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로 따지면 여기 보시면 쳐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전에 여기 보시면 내가 1기에 종업원이 퇴사할 것을 예상해서 여러분 1,000원 미리 비용해놨죠. 맞죠? 그랬는데 실제로 만약에 1,200원 나갔대요. 그럼 1,000원은 미리 비용했으니까 또 비용하면 안 되죠. 나머지 200원은 미리 비용한 적 없잖아요. 1,200원에 만약에 퇴직금이 나갔으면. 이해되세요? 그건 이제 비용해야지. 오케이? 여기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미리 비용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게 좀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다라는 건 예상했던 것보다 퇴직금 더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맞죠? 그것만큼은 비용해야 돼 퇴직급여로. 그래서 여기 사례 해보시면 자 종업원 2명이 퇴사해서 이에 대한 퇴직금 1,200원을 현금으로 줬대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000원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알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현금 1,200원 나갔죠? 되세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000원 있다라는 건 그만큼 미리 비용한 애가 1,000원이 있다라는 동일어예요. 동일어. 미리 비용한 게 1,000원인데 또 비용하면 1,000원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빼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200원 부족하죠. 그럼 미리 비용한 200원은 없어 이제. 1,000원만 미리 비용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나머지 200원만 추가적으로 비용하면 되는 거죠. 저 헷갈리시면 그냥 예상치 못하게 200원 더 나갔으니까 예상치 못하게 쓴 건 비용하자 이렇게. 맞죠? 아니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상생활 따지면. 제가 드는 사례인데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친구들이랑 1차 가시는 거 1차? 알죠? 1차 가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총무가 야 이번에 1차의 술값이 대략 1,000원으로 예상이 되니까 죄송해요 여러분들 1차의 술값이 대략 1,000원으로 예상이 되니까 1,000원에 1,000원 좀 내. 그래서 여러분 1,000원 낸 거예요 미리. 아셨죠? 근데 아까 사례는 뭐냐면 미리 비용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 야매예요 야매. 알죠? 1,000원 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술값이 400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좀 그러면 이미 총무는 걷어들인 거에서 여러분들 까면 되잖아요. 술값 내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600원 남았죠. 1인당 600원 아직 남아있죠? 되세요? 근데 다시 2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2기 때 1,500원의 술값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미 총무한테 한 명씩 600원 남아있죠? 그럼 900원만 더 걷으면 되잖아. 죄송해요. 야매입니다. 혹시 야매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암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1,000원을 걷었어. 술값이 1기에 술값이 1,000원인 줄 알고 1,000원 걷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술값이 1,200원 나갔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200원 더 줘야죠. 맞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깐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걷어들였던 것부터 까고 나머지를 더 걷어야 될까 하면 여러분들 200원 더 내셔야지. 맞죠? 그럼 비용. 이건 야매. 어떻게든 잘 해석해 보세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 아까 자동결산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설명할 테니까 제발 좀 외워주세요. 외워주시면 얘도 1분 컷 나와요. 그렇죠? 자, 아까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대손충당금하고 논리가 비슷하죠? 비슷하다 보니까 대손충당금하고 자동결산 붙어 다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아까 대손충당금 설정 여기였잖아요. 여기. 맞죠?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얼마나 둘이 가까워. 맞죠? 너랑 나는 한 몸이야. 비슷한 논리 쓰잖니? 약간 요런 느낌? 아셨죠? 외우시면 돼요. 제발. 제발. 자, 이제 보실게요. 자, 그럼 여기 퇴직 충당을 클릭하시면 일단 이렇게 또 방법이 총 3개거든요.
저는 주로 방법 1을 추천. 방법이 총 3개여서 왜냐면 수동 결산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자, 방법 1 추천 뭐냐면 자, 여기 설정전 잔액 있죠, 여러분들. 에? 설정전 잔액 있고요. 여기에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아까 사례로 따지면 기말에 퇴직금 추정한 거예요. 알죠? 근데 딱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얘도 감가상각비하고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똑같습니다. 우리 어저께 감가상각비 자동결산으로 할 때 본사하고 공장을 구분하는 거였죠. 이게 똑같아요. 여기 500번대, 800번대 구분돼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500번대는 우리가 공장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되세요? 800번대는 본사. 이걸 나누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 방법 1이 왜 좋냐면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퇴직급여 추계액을 본사하고 공장을 나누어서 입력하시면 돼요. 왜냐면 주로 설정전 잔액은 똑같을 거예요. 우리 문제하고 한 번도 다르게 준 적이 없어요. 알죠? 지금은 마이너스 3,400만 원이죠. 왜냐면 제가 추계액 여기 금액 안 넣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시면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제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에서 4천만 원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4천만 원 이렇게 넣으시겠지. 맞죠? 예를 들면 그럼 이 금액이 얼마로 바뀌냐면 600으로 바뀌어요. 왜요? 4천만 원 퇴직금이 기말에 예상되는데 이미 3,400만 원만큼 부채가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600만 원 잡아준단 말이에요. 추가로 부채 잡을 건 600만 원이다.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로 끝내시면 돼요. 여기 이거 최고. 문체에서 주어진 추계액 입력하고 결산 반영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그죠? 그래, 방법 두 번째. 자,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예 설정액을 구하는 거예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이해되세요? 그걸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곳에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자동 결산을 내가 방금 살 때 600만 원을 구해서. 알죠? 그래서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곳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자동 결산으로 우리가 넣는 곳이에요. 아시죠? 왜냐하면 여기 마찬가지 보시면 어차피 방법 1 결산 반영 누르면 알아서 여기 들어가요. 아시죠? 알아서 들어가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설정할 거 미리 그냥 입력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500번대니까 508번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는 공장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입력하시는 거고.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800번대 있죠? 여기 800번대는 우리가 본사 쪽이니까 여기는 본사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입력하시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이제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 실기하죠? 요 퇴직연금 제도까지 해야 여러분 퇴직금 제도가 완벽하게 되거든요. 자, 보시죠. 이 퇴직연금 제도는 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요. 실제 여러분들 우리 현실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같은 말이죠. 어마어마 되게. 퇴직연금 제도가 뭔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그 옛날에 저희 아버지 있죠. 옛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특히 아버지 시대 때는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줬어요. 회사에서 직접. 아셨죠? 돈봉투로. 지금은 계좌이체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은근히 계좌이체로 받는 거하고 돈봉투로 받는 게 느낌이 달라요. 돈봉투로 받으면 아껴 써야지. 막 조금 들어가 있어. 뭔가 이게 아껴 써야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들어. 저 아르바이트 했을 때 돈봉투로 받았거든요. 노래방 알바할 때. 침 뱉지 말라고 막 쫓아다니고 고등학생들. 제일 싫은 게 침 뱉는 거야. 알죠? 자꾸 침 뱉는 고등학생 다른 분들 어르신들은 안 그러는데 자꾸 침 뱉는 거야. 침 뱉지 말라고.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직접 주면 문제가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퇴직금은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새로 일자리를 찾거나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자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이 퇴직연금 제도는요, 이렇게 해요. 회사가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가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을 여기에 외부 기관은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요. 계속 넣어요. 그럼 나중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있지 회사에 없죠. 없죠. 그럼 종업원은 퇴사할 때 안정적으로 금융기관한테 받아가면 되는 거 퇴직금을요. 맞죠? 그래서 이 제도가 훨씬 좋죠. 오른쪽이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살아있을 때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이게 퇴직연금 제도인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놈 식기예요.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는 미리 띄우면은요,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확정 급여형이라는 거하고 확정 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